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캠프도 이제는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메타버스는 다 이제 많이들 인지하시고 계실 겁니다. 뭐 가상현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번 버스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아재스러운 개그고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대선 캠프 이제 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좀 보겠는데 오늘은 핑거라는 기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당의 이제 대선 유력 주자 중 한 분이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책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 네이버의 메타버스 상징인 그 제페토를 통해서 국가 비전 이것도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또 박용진 의원도 제페토 이 제페토라는 영토가 상당히 이제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선 후보 메타버스 대선 캠프 출범식, 네, 이렇게 또 출범식을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미 30대 청년층으로 교체가 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에 다가서기 좋은 선거운동도 가상세계로 많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아마 일반 개인분들도 최근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다양한 계정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메타버스 안에 자기만의 또 뭔가가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들어가서 한번 뭘 만들어놔야 되나 영토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메타버스의 3대 구성 요소는 이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 그 아바타가 움직이는 공간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 경제 활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아바타가 있고 플랫폼만 있으면 그냥 게임으로 끝날 수 있죠. 뭐 MMORPG 역할 게임처럼 그렇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을 완성하려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경제 활동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드나드는 그 영역이 없어야 되겠죠.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도 등장할 것 같고 핀테크, 뭐 전자상거래 이렇게 다들 인지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핑거라는 기업은 저는 이 회사 사명이 참 마음에 드는데 손가락이죠. 손가락으로 세상에 특히 금융 이제는 손가락 터치에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내 스마트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입니다. 자체 솔루션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에 이제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이게 이제 내용인데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 오픈 뱅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뱅킹은 이제 계좌 내가 하나 있으면은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계좌들,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들도 다 보는 거죠. 그것도 거래도 하고 편리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오픈 뱅킹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뭐 그래서 1, 2금융권, 통신 3사, 뭐 카카오뱅크, 라인뱅크, 토스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확 줄고 있고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인데 공모가 16,000원인데 지금 뭐 가격이 19,000원이니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교되는 그런 피어 그룹은 웹캐시, 뭐 셔틀뱅크, 핑거, 아톤 이렇게 나열되는데 웹캐시는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셔틀뱅크가 한 3,000억대, 3,300억인가요? 핑거가 한 1,700억 정도 되고 아톤이 990억인데 아톤은 아직은 이제 수익성이 좀 적자인 회사. 핑거는 이제 수익성이 나는 회사. 뭐 크진 않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경제관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 아마 머지않아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선거 후원금, 정치 후원금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돼서 잘만 지켜진다면요 더없이 좋은 거고, 그죠? 자, 하여튼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뭐 주력인 기업들은 뭐 선익 시스템하고 어제 뭐 뭔지는 또 까먹어버렸네. 선익 시스템, 동아일텍, 네. 뭐 가온미디어 이런 동아일텍은 동아일텍은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니까 그렇죠. 거고. 최대주주. 네. 뭐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찾아질 겁니다. 신규 기업들을 찾을 거고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도 이제 많이 찾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이동근 팀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 이 핑거는 지난번에 한번 슬쩍 뭘 할 때 얘기했던 것 그때 같은데. 이제 뭐 신규 상향 종목 이해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사실 그렇죠. 주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참 사실 돌덩이를 얹어놓은. 네,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사실 뭐 핑거 같은 종목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메타버스 스타트업인 핏펀즈라는 회사에다가 좀 전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네. 핏펀즈라는 회사가 대표가 넥슨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그 게임 기반의 이런 쪽에 좀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금융 쪽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는 이런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 뭐 핑거의 방향성은 이런 회사 이제 그 투자를 했다는 것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네.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그 뭐 선거운동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사용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시초는 지난번 미국 대선 당시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바이든이 이제 그 로블록스에다가 자기 이제 그 선거운동을 했죠. 그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초등학생이 그 대다수 사용자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 있는 어쨌든 간에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네. 어떤 로블록스 플랫폼을 좀 이용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또 이슈가 됐었고요. 사실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이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고 앞서 잠깐 다뤘지만 VFX로 해서 그렇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그런 종목이 많이 올랐고 또 이제 덱스터. 알체라가 그 이전에 좀 주목을 받았고 알체라도. 3월 달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어제 다시 오르는 이런 네, 흐름이 어제 나타났었고 저희가 알체라를 좀 다뤄봤고. 뭐 알체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제페토에다가 이제 그 제페토하고 이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네이버의 계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알체라 같은 회사는 그 뭐 이런 그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도 관련 회사들이 또 새로 상장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이 됐고 네. 이제 뭐 지금 상장 가장 빨리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맥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넥스트. 맥스트 맥입니까? 맥스트요. I예요? 예, I. 맥스트. 맥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이 AR 그 플랫폼 이와 같이 상용화하는 회사인데 AR 앱이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앱을 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정부하고 같이 해서 그 창덕궁이라든가 북청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가상현실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행 못 가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여행을 체험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고요. 결국 뭐 실적은 역시 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런 스타트업 개념으로 이제 뭔가 기술성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토대로 해서 아마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맥스트라 회사가 하반기에 상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디어유예요. 예, 디어유가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기에 이제 JYP도 투자를 했고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검토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뭐 최근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아티스트를 뭐 공연했다가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뭐 굿즈를 뭐 이제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사실 최근에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그 메타버스의 3대 그 이제 요인 중에서 네네. 경제 활동을 꼽아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로블록스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구찌 핸드백을 갖다가 로블록스에서 팔았어요. 가상 구찌 핸드백이나 진짜가 아니고 네네네. 손에 못 쥐는 건데 그걸 400만 원에 팔았거든요. 전 그거 보고 야 이게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계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 현실을 넘나드는 이런 아마 그런 이런 재화의 어떤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티스트들과의 그런 협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굉장히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오유 같은 경우가 SM하고 JYP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하반기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변죽만 올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은. 그렇죠. 이제 사실 뭐 굉장히 뭐 비싼 뭐 예를 들면 굿즈를 살 수는 없지만은 이런 뭐 아티스트의 굿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매매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그 아바타를 사는 것처럼 그런 그게 것들이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가 과거에 있죠. 뭐 초창기 때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I Love School.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아바타도 있고. 맞습니다. 그 민머리, 네. 거의 이제 머리카락 한 가닥 네. 있는 친구가 먼저 나와서 이제 꿈이잖아요. 그렇죠. 옷도 사주고. 네. 내가 근데 너무 이제 2차원적인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2차원, 3차원으로 네. 돼서 이제 뭐 고글 같은 거를 쓰고서는 뭐 극장 같은 데를 가서 실제 그렇죠. 막 걸어도 가보고 뭐 티켓팅도 하고 그렇죠. 지불하고 그러니까 문 열고 대리 체험을 하는 들어가면은 겁니다. 대리 체험이죠, 거기 그야말로. 좌석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앉아가 예. 물론 집에서 이제 이걸 쓰고 하겠지만 저처럼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충분히 쇼핑 같은 가능합니다. 것도 예, 그렇습니다. 할수 결국 이런 있어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상당히 그 지금까지 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게 그냥 앵커 말씀대로 좀 변주만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이게 좀 실생활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이런 뭐 새로운 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맥이 닿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이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도 이런 한 차례 또 한번 이런 부분에 좀 그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권 후보들은 아마 다 하지 않겠어요? 유행처럼 하고 있죠 지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네. 하고 할 수도 없고 뭐 오프라인만 나는 할 거야라고 하실 수도 없을 거고 네. 뭐 유행이 아니라 저거는 뭐 필수 사항일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효과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만 36세 이제 청년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선거 시즌 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시끄러운 네. 그 차. 예. 차에 확성기로 이제 노래 틀고. 여러분, 막 그렇죠. 이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네, 존경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선거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준석 효과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야 이제 젊은 세대에 소구를 하지 못하면 어필을 하지 못하면 야, 이 진짜 이제 좀 꼰대 얘기 듣고 이제 도태되겠구나라는 이제 위기감을 막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의 이제 유력 인사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실제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어제도 제가 로블록스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 네.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뭐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만 지금 이 메타버스가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제 연이어서 뭐 박용진 후보,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이 연이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대선과 관련된 이제 뭐 출정식도 하고 캠프 이제 뭐 이런 것도 꾸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게 뭐 뭔가 좀 정책 수혜주 비슷하게 네. 그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메타버스가 그야말로 이제 또 다른 세계예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부캐 얘기 많이 하지만 네. 나를 완전히 닮은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을 해서 그 새로운 캐릭터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가상현실 게임, AR 게임 이제 뭐 포켓몬 고 요거 한때 또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 화면 안에서 그냥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험했던 그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뭐 선거운동까지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 소비와 이제 다 결합이 되면서 모든 산업으로 이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또 참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포켓몬고 게임이 이제 출시됐을 때도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또 얼리 어답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로블록스를 이제 필두로 한 또 우리는 또 네이버의 이제 제페토가 2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2억 명을 넘어섰고 그 2억 명 중에 90% 이상이 해외 계정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제 종목을 얘기해 드릴 건데 사실 최근에 카카오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70조를 넘었는데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거 네이버가 너무 좀 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페토 얘기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카카오와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가
오히려 이제 카카오에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뭐 자회사들의 어떤 상장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주당 가격이 좀 많이 싸지다 보니까 이게 왠지 이제 삼성전자를 대체하는 국민주로 이제 거듭나다 보니까 카카오가 최근에는 승승장구를 했는데 밸류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네이버가 오히려 조금 더 싸 보인다. 제페토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해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조금 네이버가 한 번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좀 어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메타버스 이슈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가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의 영역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알체라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출발은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닮은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아니지만 나를 꼭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상현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를 닮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얼굴을 이제 안면 인식을 잘 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이쁘고 잘생긴 캐릭터를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이제 알체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나의 아바타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알체라가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한 또 포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근데 네이버 아마 뭐 아바타를 만들어도 너무 황당하게 실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죠. 오히려 반감이 될 동질감이 수 안 있고,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사를 바탕으로 뭔가 여기만 이제 되고 요 이쪽은 그렇죠. 이제 뭐 꾸며야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바타에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찌 같은 이제 아이템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뭐 방송 전에 우리 잠깐 뭐 네이버의 리니지 얘기했지만 그 리니지에 이제 칼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씩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나에게 명품 가방도 이제 선물해주고 신발도 이제 입히고 이런 식의 이제 가상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알체라기 때문에 어제는 뭐 그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알체라는 뭐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어제 조금 상승폭이 좀 덜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좀 이어진다면 오늘은 또 알체라가 또 강하게 한번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이제 추가를 좀 해드리면 네. 사실상 이제 어제도 이제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는 그냥 관련성을 떠나서 그냥 선익 시스템이 대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선익 시스템이 어저께 거의 25%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어제는 또 동아 엘텍이 이게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장중에 동아 엘텍이 이제 마이크로 또 LED와 관련된 뭐 장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메타버스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아 엘텍이 이 선익 시스템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아 엘텍이 또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라든지 또 OLED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회사가 SNU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이제 주가도 많이 조금 들어누워 있다가 최근에 뭐 AP 시스템 같은 이런 OLED 장비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조금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SNU는 어저께도 한 6% 정도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을 조금 탈피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단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또 한 종목을 더 좀 추가를 한다면 SNU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익 시스템은 지나치게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면 대체 종목으로 SNU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이 약간 미묘하지만 물론 동행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우리 원화로 치면 2,300조가 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애플은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겸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거는 상징성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70조, 네이버가 한 60조 60조 정도 후반. 되고, 네. 카카오가 70조. 70조.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가 좀 올라오는 게 이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소프트웨어적으로 핑거라는 뭐 작은 기업이지만 네이버 얘기해 주셨고 뭐 알체라도 마찬가지고 네. SNU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거.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상징 또 뺄 수 없는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그렇죠. 네, 우리의 BTS. 네. 최근에 이제 버터.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버터 때문에 사실 네. 주가가 뭐 지금 30만 원 이제 돌파를 했는데 결국 이게 향후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역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을 견인하는 부분들은 이제 진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부분은 결국은 공연입니다. 네. 이게 뭐 음반을 아무리 팔아도 이 공연 몇 번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진짜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뭐 이런 BTS처럼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그룹이 진짜 뭐 세계 그 한번 순회 콘서트라도 한번 하면은 매출에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지금 이거를 지금 BTS도 좀 불운한 게 코로나19 국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이제 뭐 빌보드 차트 1위 계속하고 이런 바람에 그거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하이브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공연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목격적으로 된다면은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사실 하이브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결국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이런 어떤 그 공연 이 네. 부분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행 매니저 보내드리고 네. 다시 또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네, 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아이고 수요일이구나.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행 매니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고 기업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